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제 오후 6시를 기준으로 광주에서는 15명, 전남에서는 12명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벌써 한 달 가까이 산발적인 감염이 이어지면서 두 자릿수 확진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특히 광주에서는 군부대와 고등학교 등 다중이 이용하는 공간에서 확진자가 나와서 또다시 집단 감염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김정대 기자의 보도입니다. 연일 두 자릿수 확진자가 나오고 있는 광주에서 이번에는 군부대 입소 훈련병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지난 3일 입소 때는 음성으로 나타났지만 타 지역에 사는 가족의 확진 판정 이후 재검사를 했는데 양성이 나왔습니다. 광산구 한 고등학교에서도 재학생 1명이 확진 판정을 받아 교직원과 학생 등 1000여 명이 전수 진단 검사를 받았습니다. 주점과 PC방, 노래 연습장 등 기존 감염 경로를 통한 확산도 연일 이어지는 상황. 특히 이달 들어 가족 간 감염이 잇따르고 전파가 빠른 델타 변이 바이러스 감염자가 대다수인 걸로 확인되면서 방역 당국은 보다 철저한 방역 수칙 준수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감염 고리를 빠르게 차단하기 위해서 접촉자로 분류되어 검사를 해야 하는 경우는 일가족 전체가 한꺼번에 검사를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상황이 심각하기는 전남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동안 여수와 광양, 순천 등 전남 동부권에서 확진자가 집중됐지만 최근 목포에선 외국인 선원 8명이 집단 감염됐고 진도에서도 카페를 매개로 주민 간 감염이 잇따르는 등 전남 전역으로 확산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정대입니다. 광주시가 지난주 중앙공원 1지구 사업과 관련한 도시계획위원회를 긴급 소집했지만 또다시 재심의로 결론 났습니다. 이영섭 광주시장은 공직자들이 도시계획위원들을 제대로 설득하지 못했다며 공개적으로 질책하고 나섰는데요. 사실상 도시계획위원회를 압박한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최송현 기자입니다. 중앙공원 1지구 사업과 관련해 예정보다 2주 빨리 소집된 도시계획심의위원회는 사업 공공성 후퇴라는 지적 속에 재심의로 결론이 났습니다. 그러자 이용섭 시장은 이에 대해 이틀 연속 강한 유감을 공개적으로 드러냈습니다. 사업자에게 특혜가 돌아가지 않도록 제도적 안전장치가 마련되는 등 모범 사례로 평가받고 있고 논란이 계속돼 사업이 무산되면 피해는 시민들에게 돌아가기 때문에 일부 위원이 반대하더라도 사업을 강행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시장은 또 관련 공무원들이 도시계획위원들을 설득하지 못했다며 위원회 재심의 결정을 공직자 탓으로 돌렸습니다. 우선 우리 공직자들이 제대로 도시공원 위원들을 설득 못 시켰기 때문에 심의가 지연됐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아침에도 제가 질책을 했습니다. 아무리 노력을 해도 합의가 안 되면 그건 표결 처리를 해야 되는 것이죠. 하지만 이 시장의 이 같은 시각이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업 지연의 이유는 그동안 고분양가 관리지역 지정을 이유로 광주시와 사업자 간 협의만 7달, 그리고 고분양가 등의 논란을 해결하기 위해 사업 조정 협의회로 5달을 보내는 등 사업 추진 과정만 1년 넘게 흘렀기 때문입니다. 또 중앙1지구 사업 심의가 도시계획위로 넘어온 지 한 달도 채 되지 않은 상황인데 이 시장의 심의 통과 강행 발언은 도시계획위원들을 압박하는 것이라는 불만의 목소리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도시계획위원들이 독립성을 가지고 판단할 거고 거기에 대한 전문성을 충분히 살려서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그렇게 압력을 넣거나 가이드라인을 제공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죠. 투명성 확보와 내실 있는 심의로 도시계획위를 혁신하겠다던 광주시. 사업 과정의 부적절한 행정 처리는 물론 여러 논란이 제기된 중앙 1지구 사업에 대해서만 예외를 두고 있다는 비판이 또 한 번 제기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최송현입니다. 고흥과 여수 해역에 올해 첫 적조 예비주의보가 발령됐습니다. 국립수산과학원은 고흥 외나로도와 여수 월호수도 해역에서 적조 생물인 코클로디니움이 1ml당 8개체에서 320개체 규모로 발견됐다며 어제 낮 12시를 기해 적조 예비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이에 따라 전라남도는 적조 발생의 의심 해역 58개 지점에 대해 주 3차례 예찰하던 것을 매일 예찰하기로 하고 적조 대응 상황실을 설치해 상황 관리와 함께 특보 발령 때에는 기동 대응반을 가동하기로 했습니다. 전남 남해안 일대에 고수온 피해가 잇따르는 가운데 피해 어가 합동조사가 진행됐습니다. 여수시와 해양수산과학원 등은 남면 화태도 등을 방문해 양식장 물고기 폐사 현황과 규모를 파악하고
피해 복구비 마련 등을 위해 보험 가입 여부 등을 조사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주철현 의원은 전남 지역 해안의 고수온 피해 지원을 위해 해양수산부로부터 8억 원의 추가 예산을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목포의 낙후 지역인 서산 온금지구 재개발 사업을 두고 시민사회단체와 목포시가 다시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목포시가 최근 건축 규모를 정하고 도시계획 변경을 위해서 용역을 발주했는데 그동안 시민사회단체와 논의했던 내용보다 아파트 규모가 커졌다면서 시민사회단체들이 규모 축소 등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보도에 김광진 기자입니다. 목포시가 추진 중인 서산 온금지구 재정비 사업 예정지입니다. 목포시는 재개발조합 측과 함께 그동안 생활 여건이 어려운 이곳 주민들을 위해 아파트 건립을 추진했습니다. 문제는 아파트의 규모와 층수. 고층의 아파트가 들어서면 해안가나 도로변에서 유달산을 조망하기 어렵고 경관도 나빠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시민단체와 주민 그리고 목포시가 신경전을 벌이면서 지난 2012년 1243세대를 시작으로 논의됐던 건립계획은 17년 1419세대, 2020년 11월 422세대, 그리고 한 달 뒤인 지난해 12월에는 689세대로 변경됐습니다. 이런 가운데 지난 3월 목포시는 700세대 규모로 건립계획을 다시 조정했습니다. 시민단체는 재개발조합 측이 제시했던 689세대와 목포시의 상생안인 422세대 계획의 중간쯤에서 규모를 결정했어야 한다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또한 목포시가 용역안에 22층 규모 2개 동에 150세대를 넣은 것은 건설사에 대한 과도한 특혜는 물론 주변 경관을 해친다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너무 놀랬죠. 목포시가 이렇게 우리 시민사회단체와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뒤통수를 치는 행정을 펼칠 수가 있을까? 하지만 목포시는 특혜는 없고 용역 진행 과정에서 층수 등 건립 규모는 충분히 변경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앞으로 주민 공청회, 또 설명회, 또 의회 의견 청취 등의 또 과정이 있습니다. 충분히 협의해서 그런 내용들은 또 변경이 가능한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10년 가까이를 끌어온 서산 온금지구 재개발 사업이 도시계획 설계 용역을 추진하면서 또다시 목포시와 시민단체가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광진입니다. 생활형 숙박시설 논란으로 잠정 중단됐던 여수 경도 해양관광개발 사업의 공사가 이달부터 재개된 가운데 시민사회단체가 계획 철회를 촉구했습니다. 여수 시민사회단체 연대회의는 부동산 투기 논란이 일고 있는 생활형 숙박시설을 경도 진입부에 건립하는 것은 미래 세대의 자원인 경도의 조망권을 크게 훼손할 뿐만 아니라 경도를 부동산 투기장으로 전락시킬 수 있다며 계획을 불허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사업자인 미래에셋은 당초 약속대로 경도의 투기형 숙박시설이 아닌 세계적인 관광 테마시설을 건립하는 데 주력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해남군이 벼병해충 공동항공 방제 발대식을 열고 전국 최초로 지역 내 벼 재배 전체 면적에 대한 전면적 방제를 실시합니다. 해남군은 호우 피해 이후 벼 숙성기를 앞두고 각종 병해충 우려가 일고 있다며 지자체 차원의 대규모 방제인 만큼 앞으로 비슷한 피해 사례에도 적용할 수 있는 방제 방법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장흥군이 지난달 호우 피해의 신속한 복구와 피해 수습을 위해 피해 복구 자체 설계단을 출범시켰습니다. 장흥군은 호우 피해 복구 설계를 자체 설계로 진행함에 따라 설계 기간 단축과 설계 비용 예산 2억 원을 절감하는 효과를 거둘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영암군이 버스터미널 사업자의 폐업 신청에 따라 최종 폐업을 수리하고 군이 직접 영암 버스터미널 운영을 시작했습니다. 영암군은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버스터미널 시설을 임차했고 터미널 운영에 필요한 직원 5명을 고용해 운영할 계획입니다. 광주시는 광주시청 화장실에서 머리를 다쳐 쓰러진 노신사를 구한 한국수자원공사 직원 김지수 씨를 의로운 시민으로 선정하고 표창패를 수여했습니다. 김지수 씨는 지난 2월 8일 오후 4시쯤 시청을 방문해 1층 남자 화장실에 들렀다가 한 노신사가 머리에 피를 흘리며 바닥에 쓰러져 있는 것을 발견하고 긴급 구조 요청을 하는 한편 심폐소생술 등을 실시했습니다. 지금까지 단신 브리핑이었습니다. 광주 동부경찰서는 검찰 공무원에게 흉기를 휘두른 48살 A씨에 대해 특수상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A씨는 지난 9일 오전 9시쯤
광주 고등검찰청 청사 8층 복도에서 검찰 공무원에게 흉기를 휘둘러 중상을 입힌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에 대한 구속영장 심사는 오늘 광주지방법원에서 열립니다. 경찰은 또 A씨를 청사 입구에서 막지 못한 청완경찰 B씨를 상대로 장비 착용 등 방호 근무 규정 준수 여부도 조사할 계획입니다. 체류기간 연장용이라며 위조 항공권을 제작해 판매해온 베트남 유학생이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광주 출입국 외국인 사무소는 지난 3월부터 최근까지 전자항공권을 위조하고 외국인 15명에게 장당 2~3만 원을 받고 판매한 27살 베트남인 A씨를 출입국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코로나19로 항공편이 줄어들면서 외국인들이 체류기간 연장을 위해 출입국 사무소에 제출하는 항공권을 구하기 어려운 상황을 이용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기본급 인상 등을 요구하고 있는 기아차 노조가 파업 관련 조합원 찬반 투표에서 과반 이상의 찬성표를 얻어서 합법적 파업권을 확보했습니다. 금속노조 기아자동차 지부는 지난달 20일 8차 본교섭에서 교섭 결렬을 선언하고 어제 전체 조합원을 대상으로 파업 찬반 투표를 진행한 결과 유효표를 던진 2만 4천여 명 중 73.9%에 해당하는 2만 1천여 명이 찬성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기아차 노조는 기본급 월 9만 9천 원 인상과 노동시간 단축, 정년 연장 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전라남도가 코로나19 확산 차단을 위해 취약 지역을 직접 찾아가 검사를 진행하는 찾아가는 전남 행복버스를 운영합니다. 전남 행복버스는 도내 주요 관광지와 유흥시설 밀집 지역 등 다중 집합 장소나 확진자가 다수 발생한 유형의 사업장을 찾아가 검사를 바라는 주민에게 무료 진단 검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전라남도는 전남 행복버스 운영을 통해 숨은 감염자 발굴에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심한 더위는 한풀 꺾였지만 낮 동안 아직까지는 덥습니다. 목포와 일부 도서 지역을 제외한 대부분 지역에 폭염주의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당분간 32도 안팎의 무더위가 이어지겠고요. 체감온도는 33도를 웃돌기도 하겠습니다. 오늘 대부분 지역은 구름이 많이 끼겠고 남해안 지역은 모레 아침까지 비 소식이 있습니다. 현재 완도 등 도서 지역을 중심으로 비가 오고 있는데요. 오늘 밤까지 남해안 지역에 비가 이어지겠고 내일 오전에는 소강 상태를 보이는 곳들이 많겠지만 내일 오후부터 모레 아침까지 다시 비가 이어지겠습니다. 우선 내일까지 예상되는 비의 양은 남해안 지역에 10에서 60mm입니다. 일부 남해안을 제외하면 열대야도 대부분 사라진 모습입니다. 현재 기온 광주와 화순 22도 가리키고 있습니다. 한낮 기온 광양 31도, 구례 32도로 어제보다는 조금 낮겠습니다. 목포의 낮 최고 기온 33도, 영암 32도, 장흥 31도까지 오르겠고요. 신안도 한낮 기온 33도까지 올라 후텁지근하겠습니다. 남해서부 동쪽 먼바다는 밤부터 바람이 강해지고 물결이 최고 3m로 매우 높겠습니다. 토요일부터 대체 공휴일인 월요일 오전까지도 비 예보 있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